2019년도 13번째 브리핑으로 가칭 행일 유초 중고등학교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4 생활권 학교 건립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6-4 생활권 조성이 진행 중이며 2020년 9월부터 공동주택 등의 총 5,245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주해오는 가정의 학생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복합 커뮤니티 단지 내 유, 초, 중, 고, 각 1개교씩 모두 4개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6-4 생활권의 학교 건립은 기존 생활권과는 달리 개발 계획 초기부터 교육청, 행복청, LH, 시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지역의 공공시설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단지 내 복합화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건립할 복합 복금단지는 비정형 경사지로 지형적 단점에서 오는 저해 요인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는 마을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2015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16년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2016년 7월 복금단지 통합설계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교육부 주황투자심사를 거쳐 복금단지 통합설계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실시 설계 후 본격적인 건립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6-4 생활권의 학교는 학교 급별 특성을 고려하고 주변의 복층과 공원을 연계 배치해 마을과 함께하면서도 미래 창의적 교육 과정에 적합한 학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초, 중고 모든 학교는 앞마당을 품을 수 있도록 3층 이하 저층으로 설계되고 공원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내외부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복금단지 안에 위치하며 대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 고등학교, 서쪽에 초등학교, 남쪽에 유치원, 북쪽에 중학교가 각각 자리 잡게 됩니다. 통합설계 특별계획구역 11만 755평방미터의 학교 부지는 48,688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 825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유치원은 9학급의 지상 2층 연면적 2,755평방미터에 97억원, 초등학교는 44학급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4,830평방미터에 332억원, 중고등학교는 각각 25학급 13학급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15,673평방미터에 396억원이 원의 규모로 건립되고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린 학교를 위한 복합화 설계입니다. 도시조성 관계기관 간 지혜를 모아 추진되는 복금단지에서 우리 교육청은 주민과 함께하는 숲속 마을 학교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학교는 복금의 강당과 도서관, 그리고 공원의 조경과 체육시설들을 교육활동 안으로 들여와 교육공간을 마을로 넓힙니다. 초등학교는 2층 데크를 통해 복금의 어린이 도서관을 오가고 중고등학교는 복금의 실내 체육공간과 문화공간을 체험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 사용하는 한편 모든 학교는 대운동장을 비롯해 3면의 농구장과 풋살장 그리고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 또한 복금시설은 물론이고 학교 강당 등 교육시설을 동호회 활동과 같은 여러 여가 활동에 어려움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역과 공유함에 따라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내 개방시설을 분리 구획하고 시간을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개방 대상을 초, 중학교의 강당과 운동장으로 정하고 시간은 정규 교육 활동을 마친 16시 이후 시간대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시설 개방에 따른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교육시설 전반에 세티들을 적용해 학교 보호와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경계 울타리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교무실에서 내외부 관찰이 용이하게 하는 한편 고개 CCTV를 기존 학교들보다 많이 설치해 안전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교 공간 반영입니다. 야외 놀이마당을 앞둔 초승달 형태의 유치원은 건물 안 중앙에 넓은 유이실을 층별로 계획하여 연령별 유아들에게 놀이 중심의 아이다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1층 유이실은 놀이마당을 거쳐 초등학교의 저학년동으로 연결되도록 해 유초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실내외 공간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인근 공간과 단차를 고려해 층별 특화를 하게 됩니다. 1층에는 돌봄교실과 저학년 대상 체험 위주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높은 천장의 실내 체육 공간 등을 구비하고 2층에는 강당과 학급 교실을 배치하고 저학년 교실에는 계단형 무다락을 설치하는 한편 복층과 공원으로 오가는 길도 만듭니다. 최상층인 3층에는 고학년 중심으로 교실을 배치하고 천장 전체를 학부모용으로 설계해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대운당장을 아래 두고 좌우로 길게 뻗은 형태의 중고등학교는 6개의 교사동에 급별 유사 기능을 고려해 관리실과 교실을 각각 배치한 후 순환형 복도로 연결해 교육과정 운영이 용이하게 함은 물론 학생 간 교류와 소통을 수월하게 합니다. 1층 필로티아 급식실 옥상, 3층의 복도와 복도가 만나는 넓은 장소는 학생 후계 공간으로 조성해 쾌적성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강당, 도서관, 시청각실, 식당 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 중앙에 설치해 활용도를 높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 본근리공사를 복근단지 내 관계공사분과 보조를 맞춰 착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8명 이상 참여하는 학교시설 점검단을 공정단계별로 운영하여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개교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교별로 TF팀을 꾸려 6-4 생활권 학교들이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부분을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맺은 말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학습도시 세종을 꿈꾸며 학교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지역연계 방과 후 돌보는 다양한 교육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연대 협력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폭넓은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견조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공부비 주제와 관련 내용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질의시장은 거듭해 주시면 우리 직원이 역시 마이크를 전달하기로 하고 마이크를 보고 있으면 수습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시장은 거듭 질의해 주십니다. 예, 김영자. 이 학교 시설은 이명우 기자입니다. 이 해민 유초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학교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해민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해민이라고 이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이유하고요. 두 번째는 15년간 한 지역에서 학생이 같은 사람들만 보고 살기에 교육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5년간인데 아이들이 학생들 인성발달에 그리고 사회생활
이 지역이 이제 태밀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명을 많이 따는데 물론 이제 아직 가칭이고 지금 교명재정 위원회를 통해서 입법 예고를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야 이제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밀을 붙인 이유는 태밀리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칭으로 해서 현재 교명재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유초 중고가 이렇게 같은 번역에 있어서 편리한 반면에 고등학교까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인성에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유초 중고가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의 특성이 다르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릅니다. 다르고 선생님들이 또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기 때문에 늘 순환 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성 발달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이제 학군 개념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가 최종 기자님. 시험교사의 신문입니다. 7월 2일에 6단 사생활권 5,045세대가 등록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그쪽에 학생들 수가 대략 얼마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 물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교육청이 해밀 초중고 지을 때만 해도 이제 1생활권이라든가 2-3 생활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의 학생 유발률을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의 유발률을 정책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 5,000세대 중에서 일부는 이제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과거에 최근에 일어난 유발률을 세대수에 곱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이 6학년이고 초등학교는 44학년이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29학년, 13학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르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르도 이중학교에서 거의 학교를 해서 지금까지 아직 수능이 못 받고 있는데 이 지역도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사단이 상생할 거리라든지 이쪽에 또 그 포화 상태가 올 경우에 같이 수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상층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좀 중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대별 어떤 주거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거 학생 유발률을 토대로 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에 이제 학생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유발을 해서 그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만약에 고등학교 이런 데서 유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은 정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일부 부지 특성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기자님.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지역적 특성이 제일 높은 곳, 낮은 곳이 한 10m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차가 있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행복청이나 LH 같은 데에서 이걸 공공시설을 서로 협력해서 짓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협력해서 하게 되었고 유수한 부분 현재로는 대체로는 보면 이제 주택지 안에 학교 부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원과 복금, 운동장이 연계된 부분이 그렇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6-3 생활권 쪽은
일부 그런 이제 개발 계획상에 좀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자입니다. 네, 김종 기자님. 네, 정충일보 김재웅 기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신설학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력교사와 적용력교사의 비율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6까지 생활권은 다른 학교보다 그 환경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뭐 우리 그 교육행정국 쪽에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저희 우리 내부적으로도 늘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그 교원들의 어떤 균형 있는 배치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아까 있었습니다만 이제 개교 준비하거나 이럴 때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 특히 이제 신설학교가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경력 있는 분들이 배치가 필요하던데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교육부에서도 지금 학교 공간이 생각을 바꾸고 공간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학교 공간 혁신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일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향후에 되는 부분도 이런 똑같은 유형은 아니더라도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학생을 기를 수 있도록 공간에 있어서도 해밀 초중 못지않은 그런 학교 공간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명선 기자님. 네, 오지엔 이명선입니다. 저는 그 숲속의 숲속 마을 참 좋은 한마디죠. 앞으로도 숲속의 마을 학교가 점차적으로 지향할 추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숲속의 마을 학교에서 나무의 품목이 어떤 나무가 이루어지면서 총 몇 그루나 예상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이제 세부적인 건 이쪽 시설 과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 땅에 11만 755평방미터 중에 우리 학교가 쓰고 있는 건 4만 8천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복금에서 10,000평 정도, 그중 나머지는 전부 다 공원입니다. 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설계한 게 아니고 통합 설계한 거죠. LH가 설계해서 공원을 만들어주고 행복청에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 만들고 우리가 학교를 만드는 게 우리 교육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LH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공사가 착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대표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는 저 공원과 수정을 거의 맞춰서 같이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의자에게 박은 기자님. 내용 들으면서요. 저도 만약에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이 학교를 보내고 싶은 입장이 들면 참 마음에 들고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 입장은 다 다르잖아요. 좋은 데 보내고 싶죠. 유초, 중, 고가 다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배정을 받아야 올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치지만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실 때도 기자분이 다른 지역의 소외감을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이쪽으로 좀 보내고 싶다. 그리고 다른 지금도 뭐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버스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꼭 이 지역에 사는 학생만 유치원, 초등학교도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현재 제도를 근거로 해서 좀 말씀 올리면은 유치원은 아시는 것처럼 학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희망하면 타 지역 우리가 순유치원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학부 내에 주소를 둔 아동만 이제 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의 기자님. 예, 이런 기자님. 예, 새로운 회의정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개월 정도 신규업체를 9차례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보니까 지금 관계기관 쪽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입주가 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 학부형들의 입장을 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처음 이런 적이 보는데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배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급 학교가 둘러싸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향후에 실외, 그러니까 운동장을 사용하는 그 소음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실내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그런 부분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쪽에 있는 그 9번 그 유관기관 간의 어떤 협회 행치에 말씀 주신 것 같은 그 부분은 주로 이 목금 단지의 어떤 그 단차 극복을 위한 그런 그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의고 설계 과정이라든가 건축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설 점검단에 시민을 많이 아까 8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따른 소음 부분은 우리가 모든 학교가 다 운동장을 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건 아마 이제 일과 교육활동 시간 중에 시민들 관련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아니요. 초등학교 몇 학년에서 활용 운동장을 쓰고 있을 때 다른 중고등학교 쪽에 영향이 없을까요? 예. 그 초등은 그래서 우리가 발달 단계나 이런 걸 고려해서 별도로 운동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대운동장 같이 쓰는 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이제 수업 교육과정 편성을 저기에서 서로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예, 다음 기자님 주시나요? 예. 저 실전을 얘기해봅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그러니까 해밀이라고 하는 비밀에 자꾸 꽂히는데요. 그 해밀이라고 과거부터 해밀이라고 불린 건 아니죠. 이게 2012년도에 새롭게 이름을 해밀이라고 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때 그 지역 명칭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그 해밀이라고 진 이유가 뭔지 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이 해밀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이다, 우리말이라고 규정 나오기 전에 얘기했어요. 같아요. 그 후에 해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명문 학교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거가 좀 희박한 그런 그 명칭으로 과연 학교 이름을 제한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교명 재정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담겨서 통과돼야 이제 확정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연말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현재 이제 교명재정위원회 내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그걸 통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주신 대로 제가 해밀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부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이 되면 기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